영국의 명문대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한 강의실. 수많은 학생들이 흥미진진하게 강의에 몰두하고 있는 순간 갑자기 모든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든 한마디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본 유학생이 던진 폭탄 발언. 일본이 없었다면 한국은 아직도 개발도상국일 것이다. 일본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 한순간에 강의실은 난장판이 되어버리고 한국 학생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이 강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 케임브리지 강의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과 그 이후 벌어진 지성인의 역사 논쟁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영국의 명문대학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강의실 논쟁을 넘어 역사적 사실과 왜곡된 인식 사이의 충돌을 보여줍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일본 유학생이 던진 한마디가 순식간에 강의실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죠. 그 학생은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시켰다는 발언을 했고, 이를 듣던 한국 학생들과 다른 국제 학생들은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감정적인 대립이 아닌 지성인의 논쟁과 역사적 진실에 대한 탐구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교수님의 논리적 중재와 학생들의 지성 있는 반격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마이클 스미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케임브리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모이는 학문적 중심지로 학생들은 이곳에서 깊이 있는 학문적 토론과 비판적 사고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있죠. 특히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 수업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 나열이 아닌 역사적 사실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학생들이 역사적 사건들을 깊이 탐구하며 그 속에서 교훈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날도 평소처럼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동아시아의 근현대화와 일본의 제국주의, 그리고 한국의 일제강점기에 관한 내용이었죠.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착취와 억압, 그리고 한국이 이를 어떻게 극복해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나누며 활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에서 온 유학생 타케시가 손을 들고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학문에 깊은 관심을 보이던 학생이라 저는 그가 흥미로운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던진 말은 강의실을 순식간에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시킨 덕분에 지금의 한국이 있는 겁니다. 일본이 없었다면 한국은 아직도 후진국에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일본은 철도와 학교를 세워주고 공장을 지어주며 한국을 현대사회로 이끌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게 감사해야 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은 강의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타케시의 얼굴은 자신만만해 보였고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던진 발언은 그야말로 역사적 왜곡이었죠. 잠시 강의실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 후 한국 유학생 지민을 포함한 여러 학생들이 눈에 띄게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은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고 손을 들어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정적인 대립이 되지 않도록 먼저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업은 학문적으로 논리적인 토론을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타케시는 일본 내에서도 흔히 들어왔던 역사적 왜곡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의 성과를 지나치게 미화하고 식민 지배를 통해 이루어진 억압과 수탈을 무시한 채로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는 한국에 대해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기정사실화하며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타케시가 단순한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자신이 속해 있는 일본 사회에서 왜곡된 역사 교육의 산물일 가능성이 컸죠. 이러한 왜곡된 인식은 종종 일본 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내 일부 학자와 정치인들이 일제강점기를 긍정적으로 미화하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려는 시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케시는 분명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의 발언은 비단 그 자신만의 잘못이라기보다 일본 사회 내에서 잘못된 역사인식이 어떻게 굳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타케시에게 직접적인 비난보다 논리적인 반박을 통해 그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타케시의 발언을 듣고 난 후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타케시,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시켰다고 했는데 그 근대화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타케시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말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도였겠지만 결과적으로 한국도 그 덕분에 발전했으니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아닐까요? 저는 그에게 일제강점기의 본질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단순히 식민지로 삼은 것이 아니라 경제적 착취와 문화적 억압을 동반한 강제적 지배를 행했습니다. 철도와 도로, 학교 등 인프라 건설은 일본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자원을 수탈하고 군사적 전략 거점으로 삼기 위한 것이었죠. 한국인들은 강제로 동원되어 일본의 군수산업과 전쟁에 이용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징용과 위안부로 고통받았습니다. 또한 일본이 세운 학교들도 한국인을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보다는 한국인을 일본화하고 한국의 민족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를 강요했으며 한국인의 문화와 전통을 철저히 억압했죠. 이러한 억압은 문화적 상처로 남아 오늘날까지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타케시의 표정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역사가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 서서히 깨닫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 한국 유학생 지민이 다시 손을 들고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지민에게 발언권을 주었고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한국인으로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억압하고 착취했는지를 직접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저희 조부모님은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으로 강제징용되어 고된 노동을 강요받았고 그로 인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그 시절에 한국은 일본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빼앗긴 피해자였습니다. 지민의 말은 강의실에 있던 많은 학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다른 한국 유학생들도 차례로 손을 들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한 여학생은 눈물을 머금은 채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위안부 피해자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일본군에 끌려가 고통을 겪으셨고 그로 인해 평생을 아픔 속에서 사셨습니다. 저는 그런 역사를 듣고 자라면서 일본에 대한 감정을 가지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오늘 타케시의 발언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강의실에는 다시 한번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민과 다른 한국 학생들의 발언은 단순한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상처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였고 그들은 그 상처를 감내하면서도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타케시는 더 이상 자신이 했던 발언을 옹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이제 이 논쟁이 단순한 의견 차원이 아닌 깊은 역사적 상처와 관련된 것임을 깨닫게 된 듯 했습니다. 그때 중국 유학생 린이 손을 들어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타케시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저도 중국인으로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끼친 피해에 대해 깊이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고 중국의 자원을 강제로 빼앗아갔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준 것은 발전이 아니라 고통이었습니다. 린의 발언에 강의실에 있던 다른 국제 학생들도 차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동남아시아나 남태평양 지역 출신으로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경험한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들 또한 일본이 자신들의 나라에 끼친 피해에 대해 이야기하며 타케시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논쟁은 이제 국제적인 역사적 맥락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단순히 한국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끼친 피해는 깊고도 광범위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겪은 일본의 식민 지배와 전쟁 범죄에 대해 이야기하며 일본의 과거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난 후 타케시는 조용히 저에게 다가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배워왔던 역사가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이제서야 깨달았다고 말하며 앞으로는 더 많은 역사적 사실을 공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스스로도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타케시는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는 한국으로 직접 가서 현지의 역사를 배우고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썼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강의실에서 벌어진 논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역사를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탐구와 반성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논쟁이 아닌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그것을 올바르게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역사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역사 왜곡에 대한 사연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역사적 진실과 왜곡에 관한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영국 옥스퍼드의 한 강의실에서 벌어진 사건을 시작으로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학생들 간의 말다툼을 넘어서 한 나라의 역사적 책임과 인식을 둘러싼 큰 논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과연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에밀리,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고 자란 학생입니다. 독일인 엄마와 영국인 아빠 사이에서 자랐죠. 어릴 때부터 엄마는 저에게 독일의 역사, 특히 나치 정권과 2차 세계대전에 대해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독일은 역사 교육에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반성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는 독일인으로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미래 세대에게 올바르게 알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교육의 일환이었죠. 어머니는 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 우리는 과거를 바로 알아야 해. 독일은 한때 나치 독재 아래 수많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만행을 저질렀어. 그 죄악을 잊으면 안 되고 후세에게도 제대로 알려야 해. 그래야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어. 그 덕분에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독일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접하며 역사적 사건이 단순히 기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중학생이 되기 전에 엄마와 함께 폴란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곳은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끔찍한 장소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적 유적지죠. 수용소를 돌아보면서 저는 그곳에서 벌어진 인간성의 붕괴와 고통스러운 역사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고 그날 이후로 독일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사실 그곳을 모두 다 돌아보는 것이 힘들 만큼 너무나도 무거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그런 감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역사를 외면하면 안 된다. 너도 이 기억을 통해 앞으로 어떤 자세로 역사를 대할지 고민해야 해. 이 말이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저는 이후로 역사를 전공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저는 엄마의 지도 아래 독일의 역사, 특히 나치 정권의 범죄에 대해 끊임없이 배워왔습니다. 독일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며 이는 독일인으로서의 역사적 책임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저는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들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한 반성으로 역사에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스스로 독일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부끄러움을 동시에 느끼게 되었고 나치 정권의 만행을 바로잡고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독일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 역사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옥스퍼드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대학일 뿐만 아니라 저에게는 학문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곳이었어요. 특히 튜토리얼 시스템이라는 독특한 수업 방식이 저의 학문적 성장을 도울 것이라 생각했죠. 튜토리얼 수업은 소수의 학생들이 교수와 함께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배움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 저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더욱 폭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옥스퍼드에서의 생활은 정말 다채로웠습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온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제 시야는 넓어졌고 특히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제가 가진 역사적 지식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국제 학생 동아리에서의 활동이었는데 그곳에서 일본인 여학생 사쿠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쿠라는 동아리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용하고 여성스러운 성격에 많은 남자 동기들이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쿠라는 동양적인 매력을 지닌 친구였고 특히 일본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를 그와 함께 떠올리게 만들었죠. 저 역시 일본의 역사에 관심이 많았기에 사쿠라와 더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주제로 대화를 시도하며 그녀와 가까워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쿠라는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무시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세상 친절하게 저를 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중적인 태도는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저는 사쿠라와 점점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사쿠라와의 묘한 긴장감 속에서 지내던 어느 날 저는 사쿠라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도중 사쿠라가 던진 한마디는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쿠라는 일본 제국이 아시아 여러 나라를 식민 지배한 것이 오히려 그 나라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일본이 그 나라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도왔던 것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사쿠라의 발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일본이 한국, 중국, 필리핀과 같은 나라들을 계몽하고 현대화시켜 주었으며 그 덕분에 오늘날 그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하는 것 같았지만 아시아 역사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던 저는 적절한 반박을 하지 못한 채 대화를 끝내야만 했습니다. 사쿠라는 계속해서 일본이 한국에 철도와 학교 시스템을 제공하며 근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저는 마음속 깊이 무언가 불편한 감정을 느꼈지만 그 순간에는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쿠라와의 대화 이후 저는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남았습니다. 그녀가 말한 역사적 사실들이 정말 진실일까? 그때 마침 저는 우연히 한국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만행과 한국인들의 저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였죠. 드라마 속에서 묘사된 일본군의 잔인한 고문 장면과 한국인들의 저항은 저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봐도 그 장면들은 너무도 고통스러웠고 한국인들이 겪은 고통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사쿠라가 그동안 했던 말들이 잘못된 역사인식에 바탕을 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그녀가 믿고 있는 역사 자체가 왜곡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후 저는 한국 역사에 대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와 식민 지배의 진실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사쿠라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드라마를 본 후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제 한국 드라마에서 일본군이 한국인들을 고문하는 장면을 봤는데 너는 그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니? 제 질문에 사쿠라는 격하게 반응하며 한국이 조작된 역사를 바탕으로 일본을 비방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쿠라는 한국이 그동안 일본이 제공한 많은 도움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왜곡된 역사로 일본을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일본이 한국에 철도, 도로, 현대식 학교 등을 제공했으며 한국은 일본 덕분에 산업화를 이룰 수 있었다는 주장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사쿠라의 이러한 주장은 단순한 역사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일본에서 교육받은 잘못된 역사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여름방학 동안 저는 사쿠라의 초대로 일본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쿠라는 일본을 직접 경험해보면 그녀가 말한 것이 모두 사실임을 알게 될 것이라며 자신만만해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이 진행될수록 저는 오히려 실망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쿠라는 우리를 데려가면서 일본의 우수한 역사와 문화를 강조하며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그녀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국임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친구들은 사쿠라가 강조한 내용들이 대부분 왜곡되었고 일본의 과거 잘못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사카 역사박물관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일본의 우수성만을 강조하는 전시물들이 가득했던 것이 충격적이었죠. 그 후 저는 사쿠라와 결별을 선언하고 바로 한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서대문 형무소와 안중근 의사기념관을 방문하며 일본의 식민 지배가 얼마나 잔인했고 그 속에서 한국인들이 어떻게 저항했는지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저는 사쿠라와 다시 대면할 날을 기다렸습니다. 사쿠라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동안 일본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식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역사적 증거들을 가지고 사쿠라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 순간 다른 친구들도 사쿠라의 주장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이슨은 일본의 만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에세이를 작성했고 그 결과를 발표하며 사쿠라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본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과거의 잘못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어. 너도 일본도 반성해야 해. 제이슨의 말에 사쿠라는 충격을 받았고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 사쿠라는 동아리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그녀는 끝내 자신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고치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역사의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왜곡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이슨은 그 후 에세이를 통해 우리가 경험한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정리했고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학기에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공부하며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로잡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역사를 바로 알고 그 진실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